안녕하세요. 그냥연보입니다. 또 어느덧 중간 점검을 좀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매번 소개하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힙합 비트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잠시 접어두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라테스 강사 일 한지 1년쯤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일하면서 이제 생각하거나 느꼈던 부분들 여러 가지 필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협회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먼저 필라테스 강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협회를 어디로 갈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저도 같이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데서 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 밸런스드 바디, 뭐 스탄, 폴스타, 일단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 정도인데 그 협회에 이제 뿌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무쇠 필라테스의 뭐 직계 제자에서 시작이 된 뭐 그런 협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도 그런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어느 협회에서 따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클래식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어떻게 따게 됐냐면 이제 여자친구가 강사 일을 하면서 클래식 필라테스 센터에서 개인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계속 제가 필라테스 자격증 따려고 할 때 물어보니까 이제 클래식 필라테스 자격증 따는 것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는 그럼 한번 클래식을 한번 따보자. 여자친구는 이제 밸런스드 바디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저는 그러면 반대로 클래식을 따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비용이 거의 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기간도 좀 길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을 다 밟게 되면 거의 그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비싸기도 하지만 길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 필라테스랑 뭐 모던이랑 뭐 어떻게 다르냐 구분을 지어보자면 콕 집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배울 때 모던은 이렇고 클래식은 이렇고 딱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거다라고 정해놓고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하기가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클래식은 레벨이 3단계로 이렇게 나뉘는데 베이직, 인터미디어, 어드밴스드 이렇게 나뉘는데 낮은 레벨에서 올라가는 이제 방식으로 좀 돼 있고 레벨에 따라서 그 레벨에 맞는 동작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베이직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베이직 동작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인터미디어 동작들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좀 깔려 있는 거. 그리고 기구가 다르고 클래식 기구라고 하면 이제 그라츠가 있고 컨트롤러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처음에 모던 기구로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이제 밸런스드 바디의 그 알레그로라고 리포머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이제 운동 배우면서 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클래식 센터에 가서 처음에 그라치로 리포머를 이렇게 타면서 동작을 배웠었는데, 처음 그라치를 탔을 때는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했다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동작이 몸에 익혀지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클래식 기구에 제 몸이 좀 맞춰진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모던 기구로만 운동을 하고 다시 클래식 기구를 탔었는데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리포머를 한번 타봤거든요. 그때 되니까 확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크게 느꼈던 차이가 스프링의 차이였어요. 스프링이 너무 많이 다르고 지금 느껴보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스프링이 너무 무거워요. 확실히 모던 기구로만 계속 하다가 타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또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던 기구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탔던 기구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같은 무게로 맞춰놔도 모던 기구로 했을 때는 처음엔 좀 스프링이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부터 이제 점점 무거워져서 밀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라면 클래식 기구는 처음부터 무거워요. 그 스프링을 밀고 나갈 때부터 이미 무거운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탔던 모던 기구는 스프링이 좀 무게가 있어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좀 해주는 거를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힘이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 컨트롤이 살짝 흔들려도 그 스프링이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그 충격을 좀 흡수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스프링은 힘이 빠지거나 어떤 컨트롤 못하는 그런 반응이 올 때 스프링이 거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못하면 스프링이 딱히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직접 제어하지 않으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차이 좀 그런 게 있었다. 컨트롤러지와 그라츠 그 안에서도 차이점이 있고, 그라츠가 좀 더 컨트롤러지보다는 뭐랄까 부드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스프링이 좀 덜 빡빡하다? 그리고 컨트롤러지는 좀 더 스프링이 빡빡하다? 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포머 타보고 느꼈던 거는 하나 사고 싶다. 그라치든 컨트롤러지든 하나를 사서 집에 갖다 놓고, 개인 운동을 제가 매주 한 번씩은 꼭 그 매트를 해요. 매트 운동을. 차라리 리포머를 매주 한 번씩 타고 싶다. 그래서 리포머에 또 다시 제 몸을 좀 맞춰서 파워도 좀 늘리고 컨트롤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상 찍다 갑자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클래식이랑 모던 필라테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1년 차 정도 된 시점에서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힙합 비트메이킹 하면서 지내다가 완전 동떨어진 필라테스라는 것들을 할 때, 특히 남자 강사는 더더욱 없는 분야인데,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거나 복잡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나도 뭐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저도 계속 필라테스 일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비트메이킹은 계속 틈틈이 놓지 않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필요하면 투잡도 하고 다양하게 다 가능하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뭐든 이제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